외국인들이 일단은 강도 있게 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강도가 지속이 돼야 된다. 지속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 섹터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근데 벌써 이제 8월이네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 이제 거의 네. 휴가 마지막 휴가 시즌. 피크죠. 네. 지금이. 네. 특히 저는 8월이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8월에 생일이 증시도 좋지 않을까. 자, 현재 증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가볼까요? 네, 뜨거운 8월 진짜 생일도 이렇게 축하할 겸 해서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일단 7월에도 좀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6월에 떨어진 폭들이 크다 보니까 그때 코스피가 14%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거의 20% 빠졌거든요. 그래서 6월의 낙폭이 너무나도 컸었어요. 근데 그걸 7월에 조금 만회하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이제 월봉인데 거의 7월에도 들어와서 약간 더 빠지는 모습들이 장중에 나타났어요. 네, 이 정도 파동이 지금 나왔었는데요. 뭐 3,300을 찍은 이후에 월봉상으로 2개, 3개째 윗꼬리가 달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 기회가 나왔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게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뒤로는 어떤 미국의 연준의 긴축 정책들이 강하게 펼쳐지면서 거기다 고물가까지 겹쳐졌던 그런 상황인 거죠.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들어와서 굉장히 큰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장중에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14%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도 한번 또 있었습니다. 네, 이때에도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14%가 넘는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연중으로 봤을 때는 이거 두 개가 정말로 하락에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1월과 6월이 지금 열리를 했고요. 이런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지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120월선 아직까지도 터치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24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만약에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해소가 완전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러우 사태도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이 확실하게 되는 모습들은 안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경기 둔화 시그널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의 하락을 거의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상승시키는 모습들은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게 저항대로 작용이 되는 거죠. 내려올 때는 이 120월선이 지지선이 되지만 또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60월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난 7월에도 지금 파동이 올라가려고 살짝 더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고가로 봤을 때는 지금 5.59%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2,463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는 5.1%, 2,451에 60월선에 막히는 모습으로 일단은 모양이 나왔던 거죠. 거기다가 이번 달 이틀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돌파 신호는 또 있었어요. 여기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또 맞고 떨어지는 이게 이제 저항대로 60월선이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초록선이요. 그래서 8월 증시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별로 좀 증시를 예측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딱 지정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꾸 액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대에 막혔다, 기술적으로 막혔다라는 부분은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요소들이 다시 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자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120월선까지 이 박스권 구간에서 증시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수로 보게 되면 한 2240에서 2450 정도 구간을 좀 8월 달에 뭐 예측을 굳이 해보자면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좀 하단으로 좀 보시네. 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7월에는 사실상 수급은 좋게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 동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은 전체로 놓고 거래소 쪽을 기간을 7월 1일부터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8월 1일 전날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2조 5,470억을 사고 있어요. 네, 이게 상반기와는 완전히 좀 달라진 이런 흐름이 보여지는 거고요. 대신에 기관 쪽은 계속 매도입니다. 금융투자,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보험만 빼고는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금융투자가 많이 팔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수나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다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기관 매도 물량도 다 받아서 둘을 다 샀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매수가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7월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엔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전기전자 중심으로 좀 많이 샀어요. 제가 가장 항상 말씀드리는 주요 업종. 여기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섹터죠. 자동차, 완성차 쪽,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미국에서 선방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어지면서 실적도 환율 효과와 어떤 딜러들한테 지급되는 인센티브 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 구미를 좀 당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들이 전기전자에서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운송장비단에서는 외국인들과 같이 양매수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쪽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더 좋았겠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7월에는 매수를 이어갔고요. 다만 8월 달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네,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네,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네요. 2,300억 가량 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월에는 개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걸 다 외국인들이 샀어요. 근데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온전하게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나눠서 3천억 정도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8월이 지금 7월 달에 왔었던 수급보다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단은 개인들 물량이 8월 들어와서도 크게 빠지는 섹터가 또 있죠. 운송 장비 섹터요. 네, 여전히 외국인들은 강하게 자동차 이런 쪽들을 사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그나마 8월 들어와서도 견조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은 운송 장비 쪽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이어나가고 있는 전기 전자와 화학 정도 주요 업종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7월의 기조를 이어받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차장님은 지금 주식 사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일단 아까 막 보여드렸던 대로 7월 달에 약간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붙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일단은 강도 있게 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강도가 지속이 돼야 된다. 지속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7월 들어서는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갖추어진 요인들이라고 좀 추정을 해보면은 왜 갖춰졌나를 추정을 해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해나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한 거죠, 시장에서요. 실질적으로 개인 그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무드를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라던가 이런 것들의 레벨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막 120달러를 넘나들고 이러던 때와는 다르게 한 10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조금 높은 에너지나 식료품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해보니까 일단 근원 물가지수 이런 쪽들은 또 살포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거기에서 월마트가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소비에 관련된 대규모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실적 쇼크가 났어요. 네,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 완벽하게 줄어들었다는 것과 뭐 100%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소비 지출도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 파이터, 인플레를 잡으려는 이유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꺾기 위한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 퍼졌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불을 당겨준 거는 7월 FOMC 회의에서 역시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면은 0.75%를 인상을 한 거예요. 이제 3번 남았죠? 맞습니다. 올해 3번 남았는데요. 2번 연속으로 1.5%를 올린 거예요. 2달 동안에. 엄청 큰 인상폭이거든요. 네, 이런 금리 인상폭은 정말 역사상으로 없었던 금리 인상폭이에요.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코로나 그리고 러우 사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태들이 너무나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연준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또 한마디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또 한 거죠. 이렇게 금리 올려있는 단계를 우리는 계속 지속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또 시장에 준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준이 우리 이거 경기 침체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경기 침체 아닙니다. 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그널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걸 연준과 뭐 바이든 대통령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플레를 잡는 와중에 있어서도요. 물론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고용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강한 고용이 그런데 만약에 그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경기 아직 견조하다.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용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약간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전월 대비해서 고용자 수가 줄어든다던가 이런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시장에다가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하겠다라고 안심을 좀 시켜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강세 랠리를 만들어 왔던 배경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이게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러우 사태 때문에 뭐 공급망과 소비의 교란, 여러 가지 수요의 어떤 이런 불균형들이 일어나면서 기업들 실적도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그거보다도 실적들이 괜찮게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찍을 때 됐고 향후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나오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 급하게 하다가 다시 꺾어주겠지. 발언도 해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어떤 시장의 7월에는 상승 동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장에서 좀 어떤 주식 사야 네. 되고 어떤 주식 팔아야 될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제가 또 체크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7월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게 연속성 있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7월 한 달에 코스닥은 수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지수는 올라갔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전자라는 주요 업종에 대한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8월도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와서도 1일, 2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섹터들이 눈에 보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요.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 장비도 만만치 않게 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 섹터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결국에 전기전자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수급 동향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네, 삼성전자 최근 들어와서는 대체적으로 빨간불들이 많이 들어오죠. 물론 중간중간에는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차트상에 외국인 지분율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6월 말 7월 초 제가 7월 달에도 아마 출연했을 때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 정도의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유지하면서 주가도 일단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바닥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빼왔던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매도세가 멈췄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강도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게 지속성 있게 들어오면서 일단은 주가도 55,700원 저점을 7월 초에 지분율과 함께 찍고 그 이후로는 대체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분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 일단 60일선은 또 저항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바닥을 잡고 64,000원, 5,000원대에서 쌍바닥 잡혔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결국엔 60일선 맞고 떨어졌거든요. 여기에서도 돌파 시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6월에는 가파른 하락 이후에 바닥 잡고 올라갔지만 일단 한번 맞았어요.
네, 60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 맞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8월 달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거 돌파가 아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6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면서 이 횡보했던 구간을 벗어나는 시그널들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121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66,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좀 뭐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더. 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제 8월 1, 2일 우리가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었잖아요. 네.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오늘만 한번 볼까요? 오늘만 보게 되면은 일단 전기전자를 오늘도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네, 2일만 보더라도 사고 있고 그리고 운송 장비도 마찬가지로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 대비해서도 일단 조금 견조하게 갈 수 있다. 지금 또 0.3% 정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한 아웃퍼폼을 한 1% 정도 하고 있는 단계고 양봉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8월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 장비, 현대차, 기아 이런 쪽들에 대한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결국엔 지금도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 못 사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런 강도가 이어지고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이런 쪽들에서 선택지를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좀 대량 매수가 붙고 있는 쪽들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별로 좋진 않아요. 이거 지금 기관 쪽 보면은 파랗죠. 네, 7월 18일 들어와서부터 기관은 거의 매도세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강하게 살 때는 사지만 또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중간에 개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는 흐름이 일봉상으로 지금 이렇죠. 61선 맞고 삼성전자처럼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맞고서 강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식의 파동이 만들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61선 저항에는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 주식들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지만 개미처럼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항상 말씀드린 이거는 정말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방송에서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움직이시고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시고 행동도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것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부 다 전기전자 업종이고 반도체지만 여기 내에서도 지금 관점이 갈리잖아요. 이렇게 61선 맞고 횡보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수급이 견조한 삼성전자는 접근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닉스는 기관들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약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듯한 모습 나오면서 61선 저항 맞고 크게 떨어지니까 일단 이쪽은 보류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매도해야 될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같은 관점으로 찾아야 됩니다. 일단 8월 지금 조금 길게 보면은 아까 7월 달로 제가 잡았었는데 한번 7월 달로 잡고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와중에서도 판 것들 보면은 코스피의 소형주 1200억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도 팔았는데 개인들은 코스피 소형주에서만 1500억을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좀 시장 대비해서 안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던 쪽들 보면은 양매도가 큰 양은 아니지만 기계 섹터에서도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걸 개인들이 또 538억을 샀고요. 그 밑으로 더 가보게 되면요. 일단 금융업 쪽도 많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걸 3,400억 가량 개인들은 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들 금리가 인상되니까 금융주 쪽도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떤 은행이라던가 보험주 이런 것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들도 조금씩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샀던 것들 차익 실현을 하는데 개인들은 조금 뒤늦게 따라붙는 이런 상황들 이런 흐름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이 될 거고요. 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지수가 굉장히 반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도 역시 400억 가까이 양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만 800억 정도 매수를 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흐름으로 크게 보시고 이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보는 화면들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업종을 보신 다음에 업종별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 다 화면 찾으시면 있거든요. 업종별 종목이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화면이 지금 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소형주를 7월달 들어서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소형주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시가총액별로 쫙 나오거든요. 삼천리, 한국카본, 뭐 세아제강지주, 하나손해보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만약에 올라가는 구간이었으면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오히려 개인들한테 넘겨준 거고요. 떨어지는 구간이었으면은 개인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싸다는 인식, 주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은 이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좀 살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네.